채널A의 저녁을 책임지는 정치 시그널 나이트,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정치권 이슈를 정리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른 김재원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정리해야 될 이슈가 크게 한 가지인데요.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가장 궁금한 게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기일,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기일은 언제 잡힐지, 이 두 가지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14일이냐 21일이냐 뭐 계속 금요일로 날짜들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전직 대통령의 전례에 비춰봤을 때는 금요일쯤이면 선고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21일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내내 기다렸지만 헌재에서는 아무런 공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번 주 안에 선고는 가능하다라고 봐야 될까요? 뭐 당장 가능하죠. 뭐 공지가 꼭 2, 3일 전이어야 할 그런 상황도 아니고 또 2, 3일 전에 공지하고 금요일 선고할 수 있죠, 지금도. 예. 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데 제가 보기에는 뭔가 곡절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통상적으로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로도 14일 이전 선고가 되었고, 탄핵 심판 과정이 일주일에 2번씩 재판을 할 정도였고, 사실 그 내용상으로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심판을 하면서 그냥 참석만 한 게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관련된 기록도 검토하고 사실관계도 확인하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평의라고 하는 것은 8명의 재판관들이 각자 돌아가면서 사실관계 하나씩 확정해 나가는 단계거든요. 그리고 사실관계가 끝나면 법률적으로 이것이 이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느냐, 그리고 이게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냐, 이걸 놓고 토론을 하고 마지막에 투표 형식으로 투표요. 네. 투표 형식으로 사실상은. 그래서 이제 그 가장 늦게 임명된 재판관부터 각자 의견을 말하면서 돌아가면서 몇 명이 되느냐를 결정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인데, 그게 과거에 보면 2주 내에 다 해당이 정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 늘 야당 측에서 주장한 것이 이것은 뭐 간명하다, 그래서 빨리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변론 종결되고 2주 훨씬 지났잖아요. 2주가 지났죠. 네. 그러면 이게 뭔가 내부적으로 지금 논란이 있는 거죠. 이게 8대 0의 사안이었으면 지난 14일 당연히 선고를 했을 겁니다. 8대 0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것 같다. 그게 첫째는,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그렇죠. 예. 그래서 당장에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이제 의견이 갈라지고 있느냐, 그것은 또 하나씩 들어가 봐야 되겠죠. 예. 이게 아예 각하 사유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또는 뭐 기각 사유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 예를 들어서 다양한 방법인데 8대 0, 7대 1, 6대 2, 5대 3. 5대 3. 근데 문영배 재판소장의 성향, 우리법연구회 쪽 사람들의 성향으로 봤을 때 7대 1만 되었어도 당연히 선고하지 않았을까요? 6대 2만 돼도 선고하지 않았을까요? 뭐 그런데 예를 들어 네. 7대 1이면 뭐 네. 네, 근데 이제 뭐 6대 1이든 7대 1이든 6대 2라면 과거의 이야기를 하건대 이제 만장일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낸 거다, 이래 주장하는데, 그것도 당사자들 재판관들한테, 이제 소수파인 당사자들 재판관들한테 물어보면서, 이게 어차피 당신이 반대해도 이게 가결이 되니까, 네.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통과가 되니까 차라리 그냥 만장일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정도의 그런 권유하는 정도의 기간은 있지만, 예. 이걸 가지고 이틀, 3일, 4일 끌 수는 없을 거예요. 재판관들이 어린 사람들도 아니고. 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심평 변호사가 며칠 전에 계속 페이스북에 글을 쓴 건데, 네. 그분도 헌법학자예요. 예. 시사점을
주는데 뭐냐면 그 지금 헌법재판소가 어쨌든 보수 진영에서 그 추천한 분이 3분 계시고 민주당 정권 쪽에서 추천한 분이 5명인데 그중에 4명은 아예 우리법 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들, 그러니까 이제 진영 논리에 강한 분들이죠. 그런데 만약에 5대3이나 4대4가 되면 문영배 재판장이 이 판결 선고를 하지 않고 미루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요구할 거라는 거예요. 아, 선고를 계속 미루고요. 그렇지. 네. 왜냐하면 기각 판결을 하지 않고 예. 우리 편 한 명이라도 더. 한 명 들어오면 되니까. 그런데 실제로 며칠 전부터 민주당이 갑자기 그전에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별로 뭐 그 마은혁 없어도 판결 선고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런 예. 투로 있었는데 네. 갑자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막 요구하고 나서고 예.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저 탄핵 못 하잖아요. 그것도 온 국민이 다 알잖아요. 네. 그러면 왜 저렇게 초조해 하는가? 갑자기 막 단식 삭발 뭐 별짓 다 하고 있잖아요. 막 걸어가고 뭐 그러면서 또 민주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거에 잘 보면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와야 안정적으로 6명을 확보해서 탄핵을 가결시킬 수 있다. 이런 방송을 해요. 아, 방송에서 그런 그런 얘기를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어요? 공개적으로. 그리고 또 박성준 원내수석인가 보죠? 뭐 하여튼 뭐 박성준 아니면 박성준, 김용민 두 분 중에 하나겠죠? 예. 김용민 그분이 그런 주장을 했는데 거기다가 더 의미심장한 것은 그러면 그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면 예. 탄핵 심판이 늦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의 대고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헌재에서 좀 조정하면 1, 2주 만에 후닥닥 해치울 수 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문영배 재판장과 이재명 대표 측 사이에 뭔가 예. 교감이 있고 네. 그에 따라서 문영배 재판장이 구조 요청을 한 것이 아닌가 구조 요청을 그렇게 한 거. 하는 상당한 예. 추측이 네. 뭐 횡행하죠. 결국에는 이것은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아니 지금 각자의 좀 얘기를 듣고 아니, 다 결론 내야 끝났어요. 되는데. 아니, 네. 제 이야기는 벌써 결론을. 네. 아니, 제 이야기는 결국 지금 상태에서 선고할 상황이 못 되고 그 5대3 정도 뭐 예를 들어 4대4라면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도 안 되잖아요. 예. 5대3이라면 마은혁 재판관을 집어넣어서 이제 선고를 해야 될 상황이 됐다. 그래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들죠. 예. 이게 결론입니다. 예, 결론을 소결론을 좀 내주셨고 서른 의원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뭐 혼자 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 네. 뭐 나는 여기 왜 왔냐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아, 생각을 좀 정리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정리가 아니라 정리가 예. 안 돼요. 이렇게. 예. 하도 들으시니까. 김재원 의원이 그냥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통에 예. 그중에 저건 이해가 된다는 부분도 있고 네. 저건 아닌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럼 차례차례 좀 말씀해 아니, 주시죠. 차례차례 할 상황이 안 돼요 지금. 예. 그러다 보면 혼자 다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어쨌든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저도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결론은 이게 빨리 끝나야 되는데 왜 그런 거 하니 국가가 지금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거리 상황인데 이걸 좌우지간간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못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해야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헌재도 그걸 결정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약간 바꿔가지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 부분부터 먼저 결정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거 조금 어겼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원칙이 깨졌기 때문에 총리 부분부터 또 할 가능성도 있다 생각합니다. 예. 총리부터 먼저. 할 가능성도 있다 생각하는데 총리 얘기는 저희가 뒤에 할 거긴 한데. 하겠죠. 네. 나중에 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이 헌재에서 이렇게 나오는 데는 결국 사회 분위기, 국민들이 갖고 있는 자세 예. 이게 제일 큰 원인일 거라 생각합니다. 네. 헌재 내에서 결정은 내가 볼 때는 그냥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간단한 게 아니다고 얘기를 하는데 헌법을 공부한 분들이라면 이건 간단하죠. 오히려 대통령은 예. 선서를 할 때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딱 이게
첫 마디입니다. 음. 국가 헌법을 지키는 게 제일 첫째 임무죠. 예. 그래서 그 국헌을 준수하고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국헌을 안 지킨 건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결정은 아주 쉽게 벌써 나와 있었을 수 있는데 지금 국내 돌아가는 상황이 보수 진보도 해서 그냥 격렬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면 만일에 이걸 인용해서 탄핵이다 이렇게 했을 때 반대측에서 얼마나 격렬하게 반대할 것인가 이게 눈에 보이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예. 또 불구하고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현상으로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걸 헌재가 알고 있는데 대여놓고 그냥 바로 이건 탄핵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분들에게 더 기름에 불 붙는 이런 형국이 될 것 아닌가. 예. 이런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을 놓고서 그 저항의 강도를 좀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를테면은 먼저 탄핵에 올라왔던 검사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기각을 내린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총리 부분이 있을 겁니다. 총리는 처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방송에도 막 얘기를 했었는데 예. 총리 지금 얘기하실 건가요? 잠깐 얘기하죠. 예. 예. 네. 총리 부분도 네. 저는 처음에 총리가 그 대응하는 걸 보고 저분이 대통령 대리를 하기 싫어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강력히 받았습니다. 왜요? 어떤 부분? 왜냐하면 방어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놓아버렸거든요. 네. 놓으면은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방어를 안 했습니다. 저는 그거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건 등등으로 보면은 한 총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지겨워하거나 또는 너무 싸우는데 지쳤다 이런 입장에서 그랬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예. 근데 상황은 좀 바뀌었죠. 그 사이에 보수 쪽에서 막 들고 일어나면서 뭐 엄청난 일도 벌어지고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한 총리는 지금은 내가 어떻게든 이 할 역할은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바꿨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정부 쪽에서 야당 쪽에서 이 한덕수 총리도 탄핵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제가 볼 때 그게 꼭 잘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 총리가 야당이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하는 듯한 이런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야당 측에서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전략적으로 곰곰이 생각하면은 그게 오히려 전략적 미스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좀 미스일 수 미스일 있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두고 본다면은 한덕수 총리는 탄핵을 기각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대통령 문제니까 대통령 부분은 원리대로 원칙대로 이렇게 탄핵에 들어가는 이런 절차를 밟을 터인데 예. 그게 그냥 그대로 해버리면은 뭐라고 그러는데 테크닉상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보수 쪽에서는 반발할 소지도 있으니까 네.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시간도 좀 늦추면서 이 총리 탄핵을 먼저 해서 기각시키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대통령 탄핵은 인용하는 네. 이런 과정을 밟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제가 점쟁이가 아닌 게 잘 모릅니다. 네. 그런데 이 김재원 의원이 얘기했듯이 뭐 그런 이런 저런 그 이제 현재도 보수적 입장을 갖고 있는 재판관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반대하려고 할 겁니다. 심정적으로. 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법 상식을 가지고 있고 법을 갖고 공부한 분들이라면은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건 탄핵이 돼야 되는 게 상식이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말씀 더 하실 거예요? 하도 길게 해서 좀 시간이 지금 보니까 두 분이 7분씩 각각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이제 짧게 두 분이 대화를 주고받듯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랬으면 좋죠. 네. 그런데 이제 김재원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너무 많아서 예. 그러지 못해 저도 이제 말을 줄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럼 짧게씩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네. 잘 모르겠다. 네.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여기서 좀 정리를 하자면 김재원 의원은 뭔가 결론으로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약간 내부 이견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서른 의원이 보시기에는 이게 시점을 좀 조정하는 것 같다. 국민 여론에 조금 신경을 쓰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어쨌든 지연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보니까 그럼 이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사회적 파장을 좀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드리는 질문인데 그렇다면은 뭐 한덕수 총리의 선고랑도 좀 견줘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곧 있잖아요.
이걸 좀 감안해서 날짜를 잡을 가능성 이런 건 없을까요? 일단 그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인 사건을 다루는 재판소는 맞아요. 예. 그러나 정치적인 사건을 법률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지 정치기관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고려한다든지 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예, 안 되고 실제로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그거보다 이후에 해야 그러니까 된다 이런 그건 얘기하시잖아요. 그거는 그냥 정치적인 요구죠. 근데 오히려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게 문영배 재판장의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에 네. 나름대로 뭐 같이 그 노동법 연구회 그때 당시에 그 사법연수원에서 노동법 연구회 같이 한다면 그 노동법 연구회라는 데가 아마 몇 명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인원이 많지 않은 300명 규모예요? 시절에. 네. 그러면 굉장히 가깝다고 봐야죠. 근데 그런 분이 적어도 이재명 대표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것 같다는 느낌이 우리 헌법재판소 그 심판 과정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굉장히 편파적으로 진행한다. 우리가 많이 비판을 했잖아요. 그런데 막무가내로 하는 거 보면 심증적으로 이미 넘어갔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그 결론 때도 4대4 나오는 거 보면서 저 4명은 완전히 그냥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렇게 판단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그 입장에서 보면 탄핵 심판은 이재명 대표 선고보다는 무조건 빨리 하는 게 나아요.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아니면 문영배 소장은 그렇게 할 것 같으신 거예요? 이재명 대표한테 예. 그게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계속 비판한 것이 이재명 대표 선고기일보다 빨리 심판기일을 잡으려고 저렇게 무리해서 무슨 증인신문 그 시간도 제한하고 초시계까지 재고 이랬지 않냐고 예. 비난을 했어요. 비판도 네. 아니고. 예. 그랬는데도 그 비난을 감수하고 그렇게 일방통행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네. 이 재판을 이렇게 진행을 빨리 해놓고 지금 꿀먹은 벙어리처럼 저렇게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면 26일보다는 훨씬 빨리 선고를 해야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이 26일 선고가 되면 그로부터 3개월 내에 대법원 선고가 있는데 대법원은 이 심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2달 내에 선고도 가능해요. 예. 그러면 이게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진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문영배 재판장이 시간을 그만큼 신속 재판을 강조하고 뭐 국가적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선고까지 하겠다고 공언한 거에 비하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루 이틀을 미뤄 가지고 뭐 국민들이 좀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린다는 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아. 또 더욱이 시간이 가면 더 지금 고조되잖아요. 양쪽이 다 이제. 그래서 그것은 맞지 않고 예. 내부적으로 지금 선고할 수 없는 사유가 벌어져 있는 거죠. 근데 더군다나 네.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의원님 저희가 근데 지금 너무 한 분씩 길게 얘기를 하셔서 오늘따라 질문을 짧게 그럼 질문을 하세요. 네, 짧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듣다가 생긴 궁금증은 서른 의원께 좀 드리고 싶은데 서른 의원은 계속해서 어떤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니까요. 근데 그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층,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선고라도 나고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에 대통령이 만약에 파면이 되면 뭐 하나라도 얻고 뭐 하나를 잃는 이런 효과는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요. 헌법재판관은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예. 상식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이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야 되는 것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예. 그런데 이게 늦어지는 이유는 헌법재판관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나라가 혼란 상태에 계속 빠지는 걸 바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수 진보 양측에서 뭘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을 놓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내가 내린 헌법재판관의 결정에 따라 가지고 나라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걸 뭐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나 결정하고 말아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무책임한 재판관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결정을 해놓고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 합리적 판단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뭐 점쟁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네. 더군다나 이번에 헌법재판관들은 굉장히 입이 무겁다고 그래야 됩니까? 밖으로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예. 뭐 권성동 대표는 뭐 다 알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알고 있으면 얘기를 해야죠. 근데 그건 뭐 저는 제대로 잘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보면은 헌법재판관들끼리는 평의는 아주 철저히 한 것 같은데 평의 결과에 대해서 일체 밖으로 얘기를 안 내보내는 것이 상호간에 서로 신뢰가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서 지혜롭게 판정하기 위한 수순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저는 빨리 결정해야 한다 생각하지만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정이면 참 좋다. 네. 그런 원칙에 따라서 한다면은 그건 국민들이 승복할 것이다. 예. 승복해야 되는 것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재현 의원이 심평 변호사 글을 인용해서 좀 꺼내신 얘기긴 한데 이 질문을 좀 다시 드려보고 싶어요. 김재현 의원은 좀 흘러가는 분위기상을 봤을 때 뭔가 평의에서 일치된 의견으로 가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정말로 문영배 소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헌재 소장 권한대행일 때 기각이든 각하든 뭔가 민주당 쪽 지지자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의 결론을 낼 바에는 결론을 아예 안 내고 임기를 끝내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장이잖아요. 예. 만에 하나 정말 그 4월 18일 자신의 임기까지도 인용 판결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뒷감당하기 싫으니까 판결 선고를 하지 않고 나가버릴 거다. 예. 그런 그 가능성까지 지금 전부 이미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결국 6명밖에 안 남으니까 만약 재판관이라도 임명해서 7명을 만들어서 만들고 나가야. 예, 그러면 이제 선고는 가능하지만 결과적으로는 2명이 나가고 1명이 더 들어가는 네. 상황이 되죠. 예. 근데 저는 하여튼 그렇게 되면 이게 5대 3이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자, 상식적으로 6대 2나 7대 1이면 선고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 6대 2나 7대 1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선고를 못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럼 5대 3이다. 5대 3인데 이걸 선고해서 기각 판결하느니 나는 선고하지 않겠다고 해서 4월 18일까지 미루면 2명이 나가면 이제 3대 3이 되잖아요. 예. 그럼 만약 구도가. 재판관이 들어가도 4대 3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헌법재판관 재판소장 대리가 또 바뀌잖아요. 대행이. 네. 예. 그러면 그분이 마흔역 재판관이 들어왔으니까 변론 제기해서 어떻게 해서 선고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미 벌써 예. 마흔역 저 사람은 아마 무조건 뭐 기록 안 보고도 일단 인용 쪽으로 갈 테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비극이에요. 이게 예. 재판관이 재판하기도 전에 저 사람 어떻게 할 건지 바깥으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 자체가 비극이에요. 이거는 예. 재판도 아니고 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현실이 그렇게 끌려가니까 예.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났죠. 네. 5대 3이라면 지금 방법이 없는 거예요. 5대 3이라면 네, 지금은 뭐 논의는 지금 오픈돼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네.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다 저희가 그냥 뭐 추측할 추측하는 뿐이죠.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마흔역 재판관이 이제 헌재를 대표하고 있는 처지이긴 하지만 그분은 진보로 돼 있습니다. 예. 나머지 세 분도 또 보수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기로 쓴다면은 이건 뭐 각각 개인의 이 판단을 가지고 진보 보수 갈라놓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에 서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재단해가지고 너는 보수, 너는 진보, 너는 예. 극우, 너는 극자 이렇게 나오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우려가 하나 있고요. 예. 적어도 헌법재판관이나 재판관들은 그런 부분에서 좀 멀리 있으려고 애를 썼고 국민들이 또 판관에 대한 판정은 인정을 해줬습니다. 예. 서로 내가 잘 안 맞고 내가 불복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뭐 1심에서 불복하면 2심으로 가고 2심에서 불복하면 상고심에 가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받아들이면서 갔거든요. 그게 우리의 전통이고 이 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예. 따라서 헌법재판관들은
마은익 재판관을 왜 안 하느냐. 헌재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해라고. 예. 했는데 최상목 대행이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난 지극히 잘못된 거라 생각합니다. 음.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 최상목 대행은 헌재에서 결정하면 따르겠다 얘기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따르고 있잖아요. 이건 자기 자신의 말을 번복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설명도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마은익 재판관은 여야가 합의해서 나온 인물이에요. 예. 그거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라고 하시던데 국민의힘. 아니라고 하는 건 기록으로 보면 그건 틀린 얘기예요. 예. 그래요. 근데 막말하면 쌩 까는 거예요, 그냥. 아니에요. 합의를 맞아요. 해놓고. 그래서 이걸 놓고 생각하면은 지금 현재 재판관들이 정말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예. 결정을 해서 공포를 해야 합니다. 예. 왜?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게 계속해서 혼돈 속에 빠지게 되면은 책임은 누가 지느냐? 자신들이 져야 돼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은 점점 더 불행해집니다. 상황이 어떻게 돼갈지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한다면은 옷 벗고 다 나가야 돼요. 예.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이 빨리 결정될 것이다. 예. 현재 재판관들이 그렇게 무책임한 상황은 아닐 것이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4월까지 대로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니 그런 상황이 있으면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기라고 그걸 얼추 맞추려고 하는 것 아닌가 예.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다음 주인데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 두 사람이 대선 때부터 좀 뭔가 운명의 수레바퀴처럼 좀 맞춰서 돌아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3월 26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3월 중에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있게 되면 이후에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만약에 파면이 선고가 된다면요. 그리고 아까 김재원 의원 얘기하셨다시피 선거법은 634 원칙을 좀 적용하라 하니까 뭐 6월 26일 이내 대법원 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2달 안에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요. 저희가 총리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맞물려 돌아가는 와중에 한덕수 총리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영향을 주는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총리 선고를 좀 먼저 할 것 같다는 게 아까 서른 의원의 전망이셨거든요. 김재원 의원 보시기는 어떠세요? 한덕수 총리는 당연히 기각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도 수도 없이 많고 더군다나 이미 그 탄핵 심판 과정에 내란죄를 삭제했잖아요. 예.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또 계엄 선포 때 동조했다고 주장했지만 그게 아닌 것은 다 드러나 있잖아요. 예.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의 업무인 그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탄핵 소추의 주요 사유로 삼았는데 그러면 200명이 찬성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런 게 이 헌법 추석서까지 전부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탄핵 소추 절차도 잘못이고 내용도 잘못이고 그러니까 뭐 기각해야 된다. 이것은 아마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때 화풀이 탄핵을 한 거니까. 예. 그리고 변론도 뭐 그 1시간 정도밖에 안 했잖아요. 반나절 변론 뭐 이런 아니요, 표현 뭐 쓰시더라고요. 전체는 뭐 1시간인가 뭐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뭐 어쨌든 반나절이 됐든 말든 하고는 끝났고 지금 그로부터 제일 오래됐어요. 그죠? 이거는 그냥 선고하면 되는데 예. 왜 안 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만약에 200명의 국회의원이 찬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찬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절차상 잘못이다 하면 그것이 여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절차에도 문제가 같이 갈 수가 있고 네. 또는 뭐 한덕수 국무총리를 그 탄핵소추한 게 잘못이니까 소급적으로 그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정계선 그리고 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한 것도 뭐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각의 또 그런 주장도 있으니까 불편해서 그러는 거다 뭐 그런 저는 그게 뭐 무효가 될 가능성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저렇게 시간을 끄는 것이 시간을 아닌가. 끈다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네. 그렇게 되면 헌재는 지금 온통 불법에 쌓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선입 선출이잖아요. 먼저 맞췄으면 선고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덕수 총리 선고도 못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 같이 선고한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예. 그리고 뭐 그것은 이제 이야기하면 한도 없으니까 그러면 한덕수 총리 선고를 하지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선고를 하겠다는 것도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저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전체적으로 이제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헌법재판소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편파성, 불공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거든요. 네. 저거는 지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금방 탄핵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 헌법학회 최고 권위자가 허영 교수거든요. 예. 그전에는 우리가 배운 권영성 선생, 김철수 선생이 이제 헌법학회 뭐 최고 그 권위자로 그 전부 우리가 존경해 마지 않았는데 그 이후 대를 이은 분이 허영 허영 교수님이었어요. 네. 연세대학교 계실 때 저도 그분 책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지금 석좌 교수로서 이번에 탄핵 절차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전부 지적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최근에는 그 몇몇 그 법과대학장들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 보면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을 학문적으로 다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이게 지금 그냥 대강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로지 탄핵에 목을 메고 있는 분들은 눈에 보이는 게 없죠.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듯이 밀어붙이면 되는 걸로 예.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사실을 좀 인정을 하셔야 그다음에 이게 보일 겁니다. 네.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 논란을 계속 하시겠지만 이번 주에 선고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 이유가 없잖아요. 네. 이번 주에도 선고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5대 지금 3이 한덕수 총리 얘기하시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에 선고하지 않으면 이유가 예. 없어요. 이제 네. 선고하지 않는 이유. 네. 그러면 이제 진실이 점점 드러나겠죠. 예. 저의 질문은 그래서 한덕수 총리를 먼저 선고할 거냐, 이번 주 중에 좀 나올 거냐, 뭐 이런 질문이었는데 예상하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서른 의원 보시기에는. 근데 뭐 얘기를 자꾸 길게 하니까요. 예. 앞에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까먹었어요. 이렇게 운영이 되면은 예. 네. 걱정스럽습니다. 아. 이게 시청자들이 채널 바꿔버리는 거 아닌가 저희 생각할 진행에 것 같은데. 문제를 지금 지적해 주시는 진행에 거군요. 문제가 있는다고 그렇죠. 헌재도 진행에 문제가 있었는데 저도 좀 문제가 있군요. 예. 아까 몇 분 얘기를 하셨죠. 빨리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어쨌든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맞을 원칙이- 것인데 그게 지켜질까요? 그 원칙이? 아니 글쎄 그런데 원래 원칙은 대통령부터 먼저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양 바뀌었기 때문에 원칙은 깨졌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부터 이 선고를 하고 하면은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기각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예. 그렇게 정리를 하면은 그 다음에 대통령 이 선거 부분은 훨씬 더 부드러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차근차근 풀어 나가는 것이 소위 보수층에 있는 분들의 심기를 좀 국민들의 정서를 모으는데 도움이 될 것 아닌가. 그걸 헌재에서는 생각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제가 헌재 재판관이라도 하더라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막 부닥치게 되면은 이건 좋을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좋아할 예. 사람도 아무도 없고. 네. 그래서 지금 쿨다운 시키는 것, 특히 보수 측에서 지금 뭔가 소리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심정적으로 이해를 해주고, 네. 그래, 그럴 수도 있다. 그래, 이해를 해주고, 그러나 결정은, 대통령에 대한 결정은 단호하게 하는 것이 이게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일 것이라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헌재 재판관들도 거기에 대한 입장은 상식적으로 보면 틀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아무리 보수적인 분이든 아무리 진보적인 분이든 예. 대한민국이 흔들려서 좋을 게 누가 있겠습니까? 네. 이게 한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식으로 보면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걸 온갖 얘기를 붙이면서 아니다 기각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건 그냥 갖다 붙이는 얘기일 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현재 재판관들께서는 보수든 진보든 그냥 가리지 말고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서 진단을 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마지막 남아있는 과정인데 그걸 이제 신중하게 정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선고일은 특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일은 좀 조만간 잡힐 것 같다라는 게 좀 두 분의 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마지막 마무리 질문을 하나 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이게 워낙 광장의 민심이 좀 과열이 되다 보니까 각 당이 서로를 향해서 승복 메시지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승복 메시지 얘기를 하고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대통령은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별다른 메시지를 안 낸다고 해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좀 그래도 성남 민심을 좀 잠재울 만한 메시지가 나올 필요는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 근데 승복 여부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 이게 헌법재판소는 단심제예요. 네. 그러니까 결정이 나면 그 불복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왜 보수 지지자들 그리고 일부 보수 우리 지지자들이 당에서는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하니까 예. 아니 누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뭐 양쪽 지지자들이 다 아니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 당은 이미 권성동 원내대표가 승복한다고 발표까지 했어요. 예. 민주당에서는 지금 삭발 단식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 당에서는 빨리 결론을 내려달라고 오히려 선고해라고 하잖아요. 선고를 독촉하는 그렇죠. 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저 변호인이 벌써 일주일 전에 변론 재개 신청을 해야 된다는 많은 요구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판결 선고에 오히려 시간에 지장을 주니 그냥 이 상태에서 결론을 내달라고 요구하면서 그 각 대학의 법과대학 그 유수의 교수님들의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거로 끝냈어요. 예. 그럼 선고를 하면 돼요. 네. 그런데 그리고 지금 아무 메시지도 안 내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 광장에 나가서 삭발 단식하고 뭐 광화문까지 걸어가고 하는 데는 민주당이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서 가만히 보면요. 국민의힘 쪽에 그 정당 쪽의 사람들 대부분은 선고를 빨리 해라. 이거 기각이나 각하가 틀림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승복하지 않겠다고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 쪽 사람이에요. 오히려 민주당이다. 그렇죠. 이게 서로를 향해서 다 그거는- 계속 이루어지는 거 그거는 같은데. 아니죠. 예. 승복을 안 하겠다는 문제가 아니고 승복하고 말고의 자세가 아닙니다. 예. 아니 당연히 그리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재현 의원이 얘기 잘했습니다. 단심제니까. 단심제이기 때문에 뭐 승복 안 한다면 무슨 재간이 있습니까? 결과는 끝났는데 그러니까 승복하자 말자는 얘기 자체가 의미가 없는 얘기고 당연히 승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든 야든 이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권성동 의원은 승복한다고 얘기를 했고 네. 제가 알고 있는 박찬대 대표도 승복하는 거 당연히 승복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그 질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냐? 근데 뭐 이런 생각이 겁니다. 들어요. 큰 개념으로 지지자들이 너무 격앙되어 있으니까 그 정치인들은 뭐 승복한다 쳐도 승복하지 못하고 다시 광장으로 뛰쳐나올 수 있는 국민 여론을 좀 잠재울 수 있는 메시지를 내달라 좋죠. 이런 거죠. 좋죠. 근데 그렇게 해서 여야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권영세 대표가 둘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합의하자. 현재에서 결정을 우리 받아들이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걸 호소하자.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나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두 분 다 그런 입장은 없어요. 서로- 서로 먼저 서로 제안을 입장 내놔라. 해야죠. 예. 먼저 제안하는 사람이 맞아요. 네. 그래서 권영세 대표가 됐든 이재명 대표가 됐든 이재명 대표가 연수가 좀 많으니까 먼저 제안하는 게 맞아요. 그냥 우리 또 양쪽 양당이 같이 이게 승복하는 자세로 보이고 예. 국민에게 그렇게 호소합시다. 이걸 합의해야 돼요. 그게 합의해야 정치하는 된다. 사람의 기본 자세죠. 예. 지금 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각자 네. 승복하는 건 맞아요. 예. 승복하는데 승복을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이냐. 손을 맞잡고 그냥 승복하자. 이런 거냐. 너나 승복해라. 이런 꼴 비슷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하는 분들의 좀 아쉬워요. 사람 그렇게 안 해요. 예. 합의해야죠. 네. 두 분이 계셨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럼 짧게 김재원 의원에게 여야 대표가 손을 맞잡고 합의를 해서 공동 승복 선언을 해야 된다 얘기하셨는데 김재원 의원도 좀 동의하세요? 이 생각에는? 뭐 계속 반복하셨는데 그런 이야기. 근데 예. 이 문제는요. 저 그 당사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그렇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도 있고 또 이 탄핵 결정에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예요. 예. 탄핵이 기각되면요 교도소 가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이재명 대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도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예. 헌법재판소에서
부당하게 재판을 진행해 왔다.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진행해 왔다. 네. 이런 생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정말 똑바로 재판을 한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네. 그렇게 지금 재판을 서둘러서 초시계까지 대놓고 와가지고 재판 끝내놓고 선고 못하는 이 상황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헌재가 벌어지는 거예요. 불공정하다는 얘기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만 계시고요. 예. 근데 얘기 그리고 좀 빨리 하십시오. 시간 다 나갔습니다. 혼자 이야기 다 했어요. 제가 가만히 누가 혼자 있으니까. 다 얘기했나? 그럼 짧게 제가 얘기해 가만히 주시고, 있으니까 예, 정말 짧게 얘기해 주시고 김재원 아무 때나 시간을 이야기하시네. 다 보냈습니다. 아무 때나 이야기하시고. 마무리하시고 짧게 시간 드리겠습니다. 뭐 예. 짧게 안 하잖아요. 네. 가만히 계세요. 그만. 네. 아이고 예. 가만히 있었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예. 이 문제를 막 누구한테 승복 선언을 내라 승복해라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네. 그리고 저는 다만 헌재에서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선고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납득할 봐요. 만한 선고를 하는 네. 게 알겠습니다. 네, 납득할 만한 승복은 누가 뭐래도 인용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상식인데 네. 상식을 벗어난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건 저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 예. 근데 김재원 의원님 내가 존경하는데 이런 자리에서는 같이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다 하시려고 들면은 본인 의식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예. 내가 처음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참았습니다. 제가 혼자 그냥 당하는 것 같아서. 헌법재판소처럼 초시계를 좀 가지고 올 걸 그랬습니다. 아니 초시계 부분도 예. 할 말이 많죠. 나중에, 헌재에서는. 나중에 나가셔서 한번 시간 재보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시간을 좀 공평하게 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선고 날짜가 언제 나올지는 좀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 시그널 나이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